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국가로 올라가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인 K-39 천무를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K-39 천무의 도입을 외상으로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했는데 한국이란 나라를 정말 우습게 보는 게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전투기는 누가 뭐라 해도 단연 KF-21 전투기를 꼽습니다. 그런 KF-21에도 유일한 단점이 바로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인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K-39 천무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무기체계라며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적국인 말레이시아가 필리핀을 견제하기 위해 K-39 천무를 도입하기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K-39 천무를 구매하기 위한 금액을 KF-21 분담금처럼 나중에 지급하고 무기를 먼저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다른 모든 국가들은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한국과의 분담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인도네시아란 국가가 방산무기를 구매할 땐 외상이 아닌 무조건 현찰을 지급해야지만 승인해 주는데요. 또한 인도네시아가 K-39 천무를 도입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로 인해 지정된 입법은 러시아에서 가성비 무기를 주로 도입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무기들도 부품 수급이 차단되면서 무기 도입은 물론 운영률에 있어 문제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방안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게도 러시아처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동 국가들이라도 비공식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기엔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감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전쟁으로 가뜩이나 물량이 부족한 러시아에서도 신규 무기 수출은 꿈도 못 꾸기에 동남아에서 가성비 좋은 방산무기를 도입하기가 더욱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베트남인데 러시아에서 잠수함까지 대량으로 도입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수호이 전투기와 기갑 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산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손잡고 기존의 구형 무기들을 신식 무기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협력해 전투기 등 전력 공백을 메꾸고 있는데요. 게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의 성능을 확인하자 말레이시아 국방부에서 천무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끝없는 도발, 그리고 보르네오 섬 북쪽에 위치한 사바주를 필리핀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전력 강화를 해야만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의 주전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호이 30 전투기 18대 중 현재 가동이 가능한 전력은 6대도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공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육군은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K-100 장갑차를 최우선으로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100대가 넘는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육군 전력이 장갑차이며 전차의 수량이 50대도 채 안 되기에 본영토와 보르네오 섬으로 영토가 분리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상황상 효율적인 전력 구축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무기체계를 분쟁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장비를 도입하거나 상륙전 능력을 갖춰 빠른 시간 내 원하는 지역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전력을 펼치기에 부적합한 지형인데요. 우선 본영토와 보르네오 섬을 오가는 길목에 인도네시아가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동시 다발로 무기를 배치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육군은 현재 자주포 전력이 전무하며 견인포 일부가 전부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유도 로켓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자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장거리 다연장 로켓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사바주 인근을 비롯해 영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K-39 천무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인데요. 실제로 이번 5월에 개최된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 DSA 2024에서 천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에 자극받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천무를 도입하자며 언론 플레이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초 브라질에서 개발한 아스트로스 다연장을 동시에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유명한데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자주 보는 없지만 나름의 장거리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하이마스보다 다연장 로켓의 신흥 강자인 K239 천무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문이 밀려 폴란드가 주문한 물량을 맞추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빠르게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건 바로 하이마스가 천무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며 게다가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외상으로 무기를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현재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한국에서 외상으로 K-39 천무를 대량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현재 KF-21 분담금 역시 연체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금액까지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모자라 이젠 K-39 천무까지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입니다. 이런 계획이 인도네시아의 대표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 나온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K-39 천무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신들도 천무를 도입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F-21 전투기의 분담금 역시 자신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가 자신들 자리를 차지해 대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과 작년 FA-50 블록 20평을 주문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초도기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30% 이상의 건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약속한 2026년까지 초도분을 인도하기 위해 빠른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추가 옵션 계약을 통해 18대를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6개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유력한 국가로 말레이시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와 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프로젝트에서 말레이시아를 경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도입한다는 K-39 천무를 자신들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모든 건 오로지 인도네시아의 생각일 뿐인데요. 현재 KF-21 전투기 분담금 사태를 비롯해 인리 연구진이 KF-21 기술 유출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인이가 K-39 천무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KF-21 분담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른 국가들처럼 전액 현금으로 구매해야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